네, 우리 김태훈 매니저와 함께하는 차트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뭐 여러 가지 차트, 네. 보조 지표들 보고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네. 와봤거든요. 맞아요? 네, 뭐 맞다라고 해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요즘 네. 일타 강사 얘기가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업은 좀 바꿔볼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아니, 일타 강사 연봉 보셨어요? 그거 봐가지고 사실 하고 싶은데. 약간 약간 이제 멘붕이 오잖아요. 그죠? 아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여러분들의 응원만 있다면 저희도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실력을 방증하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스맥입니다. 장중에 최고 수익률 무려 8%가 넘게 지금 달성을 했는데 이 차트 뭐 어떻게 보셨던 거예요? 그때 이제 패턴 요새는 제가 이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스토캐스틱이나 뭐 CCI, RSI 뭐 이런 보조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지난주부터는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패턴 공부를 많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멘텀이 떨어졌네요. 쌍바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좀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는 패턴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대표적인 추세 전환 시그널인 쌍바닥 아니면 뭐 이중바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서 드렸었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 항상 드리지만 차트가 예뻐도 결국에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뭐 산업이나 테마다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이라면은 사실 차트 예뻐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스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약간 수액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설마 라임을 노리신 거 아니죠? 원래 라임을 좋아해서 오늘 망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 스맥 같은 경우에도 좀 이슈가 많죠.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이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나 뭐 산업들이나 섹터들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스마트 팩토리 쪽에 대한 부분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고임금 관련해 가지고 좀 고통을 받고 있죠. 기업인들이. 해고가,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자동화 솔루션, 공정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맹국끼리 잘 살자 아니면 우리만 잘 살자라는 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 공장을 만들어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동화 공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 팩토리든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끼가 좀 있습니다. 안티드론 관련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최근에 날씨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파 쪽 이야기 나오면은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또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에는 뭐 에너지 쪽에 대한 이런 전력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이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좀 배분되거나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그리드 쪽에 대한 테마도 좀 있어가지고 뭐 여전히 좀 끼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때 한번 보시면 장대 음봉이 한번 발생을 했지만 요거는 기존에 좀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충분히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끼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목표가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아마도 2,250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만약 도달하면은 좀 비중을 수익을 좀 챙기시고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도하시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스맥에 대해서 리뷰 살펴봤고요. 자 이제 쌍바닥 패턴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갖고 오신 이 패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거든요. 오늘 갖고 온 차트는 추세 지속형 패턴 이런 주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른가요? 그러면 W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추세 전환형 패턴이고요. 그건 따지면 이제 진행 중인 추세가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쉬었다가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이냐 그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상승 추세 지속형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러 가지 좀 패턴들이 있는데 뭐 깃발형 패턴, 페넌트형 패턴이 있고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추세를 지속할 것이냐라는 패턴을 우리가 보통 좀 많이 찾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다뤄볼 패턴은 요 여러 가지 패턴 중에서 깃발형 패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깃발형 패턴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거 나도 알고 있는데 쟤 뭐 와가지고 뭐 저러고 있네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기초부터 탄탄히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끼가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차트와 뭐 펀더멘털이든 아니면 시장의 이슈든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투자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준비한 시간이잖아요. 패턴을
배워보는. 그래서 오늘 기빨령 패턴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러면 4개 중에 이게 가장 좀 보기가 쉬워서 이걸로 꼽아주신 거예요? 보기 쉽다기보다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네, 예. 시저였습니다. 예, 네. 자, 그럼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어떤 모양이죠? 예,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여기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쉬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래서 보통 추세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이 깃발 그냥 깃발처럼 생겼다 이거죠. 사실상 막대기가 있고 네. 깃발처럼 모양이 나왔고 아. 그 추세 상단을 돌파했었을 때 이제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 깃발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론적으로 우리가 테크니컬적으로 본다면 이론적으로는 이 막대기 달리는 이 수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아래 구간으로 잡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윗 구간까지는 잡습니다. 그게 앞으로 발생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 정도 상승폭은 좀 나올 것이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패턴 공부하셨을 때 많은 서적들을 보셨을 때 나오는 이론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은 1차적으로 보통 주가가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격이 좀 벌어져 있거나 그랬을 때는 조금은 이격을 좁혀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승 삼각형, 상승 깃발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박스권이 약간 우양합니다. 예,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은 이 우양하는 상황에서 그 상단을 돌파했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상승 추세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 이 꼭지점을 좀 돌파를 해야지 네.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요 말씀이세요? 예, 그렇죠. 단기적인 박스권 내에서 갇혀있던 종목이 그 유의미한 가격대를 돌파 나왔을 때가 네.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관점하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예. 참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향하고 있으면 이대로 꺾이지 않을까 싶을 것 같거든요. 네, 조금 더 참으셔야 될 것 같은 게 다음 자료는 네. 그 반대의 논리로 여러분들이 아. 이제 상승 쪽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락 깃발령 패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를 하락을 했었을 때 많이들 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게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이제 바닥이다. 요런 좀 패턴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이제 쌍바닥 나왔다라고 좋아하시다가 제가 항상 이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손절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요런 꼴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쌍바닥인 줄 알고서 요거 돌파 나왔을 때 들어갔는데 갑자기 요 구간을 이탈하면은 결국 다시 이 하락 깃발령 패턴으로 좀 갈 수가 있는 상황들도 좀 있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꼭 쌍바닥이라고 해가지고 추세 전환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패턴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별 기억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락 깃발령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승에서도 예. 앞서서 이 꼭지점이 중요했고 예. 올라가는 예. 돌파 그리고 하락에서도 이걸 밑에가 하고,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지지 반대로. 가격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00%의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1%라도 높은 확률이 그쵸. 있는 쪽에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을 해야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한 번 했는데 만약에 이탈했다가 손절했더니 갑자기 올라가면은 분명히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100%의 확률은 없는 거고요. 아, 그죠. 예, 그 1%라도 높은 확률로 우리가 반복적인 매매를 했었을 때 그 결과물이 좋았을 때가 사실상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지 100% 확률은 사실 모든 주식시장에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만 잘 유의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 예. 기억하시면서 자 그럼 이제 이 공부한 것들을 응용을 해볼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도 알려주시잖아요. 네, 종목도 좀 이슈가 좀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반도체네요 예. 또.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차트가 이쁘고 또 해도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좀 시장의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는 종목들이라면은 사실 차트 이뻐도 매수를 안 하십니다. 맞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소외잖아요. 소외, 무관심. 맞아요. 그러니까 무관심 종목들은 차트가 이뻐도 그냥 같이 무관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 시장 이슈가 최근에 이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좀 이 업황 바닥을 찍었다라는 좀 인식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트레이딩 쪽 이 패턴을 좀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좀 발견이 됐었어요. 오. 그래서 이게 패턴을 찾다 보면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찾다 보니 이 PSK가 상승 깃발령 패턴에 좀 부합되는 움직임이 좀 최근에 나와주다 보니까 오늘은 이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업황에 대한 관심과 이 차트를 같이 어우러져서 네.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교집합인 종목이 PSK인데 네. 그럼 우리 앞서서 본 상승 깃발형이 제가 나왔나요, 여기는? 여기 오늘은 원래 확대를 해서 한 자료를 갖고 와야 했는데 오늘 좀 제가 좀 잊어가지고 같이 좀 시력 테스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눈 좋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량하는 이 박스권에서 오늘 조금 돌파가 좀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선은 이 진행 중이었던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사실 이 주가를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자리를 잡아가려면 요 일봉 차트 그 다음에 30분봉이나 좀 분봉 차트를 보시면서 좀 추세가 좀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제가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현재가보다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낮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선 조금은 좁혀갈 수 있다라는 거, 약간은 좀 오늘 종가보다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 패턴만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오늘 이제 첫 수강자 수강생이사 저에겐 일타 강사세요. 네, 그런가요? 그 ADX하고 네. 제가 항상 이 트릭스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이제 원래 안 보는 지표인데 여러 가지 좀 지표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다 보니까 요즘에 좀 보는데 괜찮더라고요. 반복 학습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트릭스랑 이 ADX 값을 한번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있는 트릭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을 참고하셨을 때 보시면 좋은 보조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였을까요? 아니면 10거래일 정도 전에 골든 크로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우선은 좀 상방으로 잡아놓은 상황에서 이 ADX 값 자체가 다시 또 바닥에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방향성과 변동성이 내 편일 때 그때가 제일 좋은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게다가 아까 패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추세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셨을 때 이 상승 깃발령 패턴에 대한 좀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도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보니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PSK에 대해서 뭐 차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보조 지표와 또 이런 형태들, 패턴이 잘 드러나 있는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인 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그 밖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이런 삼성전자, P3 투자, 북미 고객사 투자, 뭐 수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임팩트가 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도체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만약에 반도체 쪽을 더 담아주거나 한다면은 오히려 요 바닥 인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이 주목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워낙 좀 종목이 많잖아요. 솔직히 좀 많고 뭐 어떤 종목을 반도체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왜 이 기업을 찍었냐라는 부분들은 패턴을 좀 찾다 보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 FST라는 그 기업도 상한가를 갔어요. 많이 올랐네, 맞아요.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SNS텍도 급등을 했고 뭐 EUV 쪽 관련해가지고 뭐 펠리클이나 좀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는 반도체 쪽이라고 할까요? 그쪽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좀 탄력성, 상승 탄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좀 쉽고 또 제가 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어떤 섹터 가장 먼저 접근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EV 펠리클 쪽이었었어요. 이게 이미 오른 거 말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건데 자, 그러면은 PCB 쪽, 반도체 PCB 쪽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4분기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는 의견도 좀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는 다 안 좋거든요.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반도체 특히나 뭐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황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사실 저는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PCB 쪽, 뭐 반도체 PCB 쪽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뭐 지금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뭐 심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코리아 서키트 막 이런 다양한 PCB 관련주들이 있는데 좀 그런 종목들도 한번 좀 바닥에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PSK 플러스 기판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은 눌리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8,000원에서 18,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9,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계 1타 강사 김태훈 매니저님의 오늘 토픽 종목은 바로 PSK였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예,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은 따로는 없고요. 네이버 밴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 네이버 밴드를 활용을 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12시, 밤 12시, 1시가 되더라도 좀 괜찮은 자료 있어들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MBN 김태훈 검색을 해주시고 네이버 밴드 검색을 해주시면은 좀 다양한 자료 확인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훈 매니저 네이버 밴드 참고하시면서 더 알찬 맞아요. 투자 전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박지영 아나운서가 네. 오늘부터 또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네. 굉장히 환영한다, 또 다시 돌아와서 반갑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계속해서 더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내 주식을 부탁해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